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구독자님이 또 스파이샷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주말인데 PD님들이 안 나오셔서 뭐 할까 하다가 보내주셔서 요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잘 찍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구독자님 다 아실 텐데 한때 콘셉트카 민트였던 그 차죠. 제가 뉴욕에서 보고 온 그 차. 뭐 아직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코드명으로는 JW라고 불렸던 전기차입니다. GV60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고 아마도 GV60이 되겠지 싶어요.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GV60 그리고 아이오닉 5, EV6 이 차들의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GV60은 eGMP를 기반으로 생산됩니다. eGMP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이니까 가솔린차나 디젤차로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GV60이란 이름 자체가 전기차로 딱 리저브 되는 거지.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은 가솔린 대배기량차라고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중국에서는 제네시스 G80 이러면 가솔린차보다는 그냥 전기차로 인식할 거예요. G80 전동화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G80을 처음 선보일 때 그냥 전기차만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네시스 뭐뭐 하면 전기차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늦었지만 그쪽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출시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아이오닉 취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가 다 그래요. 공개하고 한 달이 지나고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인도 시작하는 식으로 한 3달이 걸쳐서 차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여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아마 3, 4분기에 차를 출고하게 될 겁니다. 요즘 현대차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는데 소비자들이 아주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품질 이슈가 생겨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해서 일단 공개를 먼저 하고 공개한 상태에서 위장막 다 제거하고 최소한 100대 이상을 뽑아서 현대차의 연구원들이 아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타보고 실제로 문제점 같은 것들을 발견하겠다. 에러가 있으면 에러 다 잡아내겠다 라는 의지입니다. 그래도 문제 생기네. 네, 생기네요. 네, 여튼 의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의지는 제발 좀 이제 별 문제 안 생기고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현대차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일단 외관을 보면요 완전 소형 크로스오버 형태. 그런데 GV6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GV가 붙어있으면 SUV다 라는 거고 G가 붙어있으면 세단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애매해. GV60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해치백 같은데? 이게 어디 봐서 SUV 느낌이에요. 애매한데 이게 SUV라고 하면 EV6도 SUV야.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SUV냐 해치백이냐 세단이냐 요 언저리에서 장르를 알 수 없는 그런 차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적으로 이건 SUV인 걸 강조해야지 하면 그건 SUV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름이 막판에 혹시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GV70만 해도 이게 SUV라긴 조금 작다는 느낌이거든요. GV60까지 나오면 얘가 무슨 SUV 브랜딩이야 하면 얘까지 같이 넣어도 좀 이상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G60 같은 거 어때요? 이 G60 아니 어떤 이름이 될지 전 전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기차 전용 브랜딩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현대차 디자인 보면요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존에 완벽한 조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 그걸 깨고 도전적인 시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길에서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쿼드 헤드램프 이 두 줄 램프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리고 테일 램프 딱 제네시스 느낌을 주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루프 디자인도 약간 플로팅 루프라고 해서 사방이 이렇게 떠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냥 요즘 현대기아차 디자인이 다 이러니까 뭐 특별하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 C필러에 약간 이렇게 번개처럼 요런 거 이거는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죠. 느낌 드세요? 저는 좀 유치한 루프 전체를 이렇게 삥 두르는 크롬 몰딩도 아주 특이한데 뒤편으로 가면서 전기차 효과를 주고 있어요. 전 좀 유치한. 도어 핸들은 히든 타입으로 이렇게 차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행 중에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뿐이 아니라 도어 핸들 자체가 공기를 가르면서 가니까 거기서 풍절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확실히 없애줄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차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탁 열리면 그 자체가 멋있어. 미래차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이번에 제대로 공개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아 EV6 GT를 떠올립니다. 앞서 공개한 EV6 GT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584마력
훌륭하죠. 야, 우리나라에 584마력짜리 차가 나오는군요. 최대 토크 75.5kgm. 출발할 때 딱 밟으면 빡!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솔린의 75.5kgm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냥 뿅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가속시간 3.5초. 모델 3 퍼포먼스가 3.3초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이게 좀 따라가면 좀 더 앞에 가고 따라가면 좀 더 앞에 가고 좀 짜증납니다. 테슬라 얄밉죠. 아무튼 0.2초 차이는 대등한 겁니다. 굳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배터리는 77.4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한 번 충전했을 때 최대 51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오닉도 배터리가 77.4거든요. 수출형 같은 경우. 아이오닉이 출시 전에 주행거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죠. 우리는 야 테슬라 넘어서 500km 갈 거야 뭐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370km? 뭐야 이게 370. 그래서 지금 GV60도 500km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GV60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일까? 논의는 확실히 됐고 개발도 거의 다 됐어. 근데 이걸 붙일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붙는다면 아파트에다 깔 수는 없잖아. 이피트에 그런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피트라든지 EV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무선 충전 기술이 정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양산차 중에서는 BMW가 내놓은 게 거의 유일하긴 한데 군소 브랜드들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팔아요. 근데 생긴 게 좀 엉성해 보이죠? 일반 주택에서 게러지가 있으면 자기 집에 주차했을 때만 충전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호텔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게다가 무선이어서 충전 시간이 엄청 느립니다. 핸드폰 지금 우리가 충전할 때 아무래도 유선이 빠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5kW로 충전이 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V3가 250kW잖아요. 아이오닉도 마찬가지로 240까지 충전이 되는데 완속이 보통 6에서 7km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 3.5kW로 충전이 됩니다. 느려서 못 쓴다까지는 아닌데 바닥에서 100% 충전할 때 쓰기는 조금 마음이 안 좋죠. 보통 이제 출퇴근하고 이랬을 때 한 50% 정도 방전됐을 때 밤새 해놓으면 50% 만땅 되는 거 이 정도죠. 무선 완속 충전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얘기 듣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안 붙여서 나오겠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족보가 좀 꼬이는 데 있어요. 이미 같은 플랫폼을 쓰는 아이오닉5 그리고 EV6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 아이오닉5와 EV6는 가격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프리미엄 전기차 제네시스 GV60 이 차의 스파이샷을 보면요, 아버지는 저쪽인데 이상하게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집 애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까? 그리고 출력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EV6 GT가 갖고 있는 3.5초 그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네시스라고 해서 엄청난 출력을 막 내서 우리는 2초대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아마 EV6 GT하고 비슷한 수준이겠죠. 이 족보를 따지고 보면 약간 아이오닉5가 좀 불쌍해요. 이 아이오닉5는 위에 제네시스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데 형님보다 좋아지려고 하냐 이런 게 있어요. 이 넘지 못할 유리천장이 있어서 아이오닉5는 이 위로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는 GT가 없는 거예요. 기아차는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야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아차 EV6가 제네시스 GV60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GV60을 홍보하면서 해치백에 아주 날렵한 에어로다이나믹 프리미엄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면 이 디자인이 프리미엄한 거구나, 아이오닉은 약간 저렴이네, 이렇게 잘 달리는 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럼 EV6인데 이러면서 1000만원 싸게 나온 EV6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 듭니다. 물론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대차가 위에 제네시스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것에 가려서 최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이 현대차 브랜드에 너무 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현대차 브랜드도 전력 투구하고, 제네시스는 이거보다 좀 더 프리미엄, 기아차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정말 프리미엄 차로 만들어야죠. 지금 뭐 제네시스의 프리미엄이 뭐가 다를까? 그냥 시트만 가죽으로 이렇게 도배하고 뭐 우드하고 뭐 이렇게 선택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이러면 이게 프리미엄인가? 전기차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가죽 더하고 뭐 이런 게 프리미엄이 아니죠. 전기차라면 파워트레인이 무조건 프리미엄이어야 되고요. 전자장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딱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딱
탁 떠야 돼. 눌렀는데 내비게이션이 뭘 찾고 있고 뭐 다음을 누르세요, 뭐 또 다음을 누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벌써 이미 프리미엄이 아닌 거죠. 게임도 돼야 돼. 테슬라 지금 엑스박스가 플레이 되잖아요. 차 안에 엑스박스 그냥 넣어줘야 돼. 그 정도 돼야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지금 아이폰 프리미엄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더 팔릴까요?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IT 기기는 무조건 폰이 빨라야 되고 기능이 정말 뛰어나야 돼요. 물론 아주 제대로 프리미엄으로 가면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프리미엄 전기차 만들어. 벤틀리 전기차 나오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60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프리미엄으로 올라서거나 정말 수치상으로 경쟁사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주면 말이죠. 근데 그 둘 다 아니면 그때는 좀 암울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실내 요즘 보면요 좀 저렴해 보이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전기차 마진이 워낙 적어서 원가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차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네시스라고 해서 이걸 1000만원 정도 더 받고 인테리어를 조금 더 화려하게 할 수는 있어도 2000만원을 더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나 파워트레인이나 뭐 전자장비나 여기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어서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고성능으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연말에 GV60 순수 전기차를 내놓는 거 말고도요 3세대 G80 세단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추가한 G80 전동화 모델도 나오게 될 거고요. 중국에 이미 공개됐죠. G70 슈팅 브레이크도 나온다고 합니다. GV70, GV80 전기차도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기 모터 수급 때문에 아이오닉5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GV60은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보조금에도 문제가 있죠. 보조금을 100% 주는 한도가 6천만원이잖아요. 아이오닉 5는 가격이 5,500만원 정도라서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비싸도 6천만원 넘으니까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보조금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미 보조금이 다 끝났거든요. 어떻게든 추경을 해서 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이다 하면서 대배기량 가솔린 차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조금 제네시스가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냐 하면 당연히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시키려면 지금 전기차밖에 없어요. 뉴, 미래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매연을 많이 내뿜을 수 있어요. 가솔린 5.0이에요 새 브랜드라면 파워트레인부터 새 걸로 바꿔야죠. 그렇게 바꿔야만 중국을 뚫을 수 있고 미국도 뚫을 수 있고 유럽도 뚫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무슨 짓을 해도 제네시스는 팔려요. 근데 현대차는 한국에서 20% 팔고 80%를 해외에서 파는 메이커죠. 당연히 제네시스 미국, 유럽에서 팔아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당연히. 지금 제네시스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다 프리미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데 쏟아붓는 비용은 많고 효과는 적은 저효율 디자인이에요. 차마다 다 다르게 뭔가 되게 화려하게 이거가 효율적인가? 인테리어 디자인은 조금 단순하게 모든 자동차가 부품을 공유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현대차 브랜드라면 몰라도 제네시스는 아직 시작 단계인 브랜드잖아요. 지금이라도 이 개발비를 전기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자장비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적인 차구나 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차를 만들어줘야죠. 모든 차마다 다 제각기 인테리어하고 지나친 화려함보다는 실리 중심의 스마트한 브랜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출근, 내일 또 8시 출근.